안녕하세요, 풍사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또 두 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 약간 이런 영상은 저겁니다. 향후 향방을 두고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다 하는 약간 중장기 전망에 대한 관점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중장기 관점의 자사주 관련들, 그리고 플러스 바이오 쪽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로보스타와 아니지, 하여튼 요거 저기 오늘 그 IT 캠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어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 IT 캠이 상한가를 갔는데, 물론 가신 종목이 다를 거지만,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얘를 보다 보니까 이런 관점이 있겠구나 하고 막 찾아보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제가 이 영상 올린 여기 요거에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이거 올린 지 이틀 만에 또 얻어 걸려 가지고 IT캠 얻어 걸려 가지고 여기 상한가가 나오는 거 보고 참 진짜 한결같다. 제 생각엔 한결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잠깐만, 이것 중에서 이 종목이 아니라 딴 거 얘기할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영상 추가, 아니 종목 추가하고. 자, 관련된 내용은 뭐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LK캠, K3i, 그래피, 그리고 대한조선, 뭐 요 정도로 이제 가지고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위에 거부터 다뤄보면, 셀트리온을 필두로 할 얘기인데, 일단은 항상 재료하고, 그 다음에 재료라는 게 무슨 기업이 어쩌다, 기업의 상황이 어떻다, 뭐 무슨 업황이 어떻다, 아니면은 뭐 뉴스가 어떤 게 나왔다, 그런 걸 다 모든 걸 재료라고 합니다. 뭐 공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셀트리온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올려놓은 거 보면 자사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셀트리온이 이번에 지금 여기 뉴스를 못 찾았는데,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매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몇 억이더라? 2천억인가? 아닌데. 하여튼 몇 천억 단위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얘가 시가총액이 거의 40조잖아요. 그러니까 천억이 뭐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억 단위가 얼마 되진 않는데, 그 자사주 얘기를 필두로 그게 내용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셀트리온이 얼마 전에 이제 3프로 이런 데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바이오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밀러 이쪽이 엄청 지금 제네릭 시밀러 셀트리온이 그쪽이 엄청 강자잖아요. 거의 세계 탑3 하나 들지 않나? 일단 삼성바이오로지스가 그 세계 탑이 원으로 알고 있고, 셀트리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재무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돈을 잘 버는 회사거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바이오가 바이오를 넘어서 이제 제약에 관련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가가 보시면 이때 이렇게 이게 이때 좀 이게 이 차트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 수급주가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대금 미친 듯이 해놓고서 이렇게 밀기 쉽지 않거든요. 대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나 수급들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아왔다는 거죠. 그때 수급을 보면 이렇게 모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위에서 터트리고 쭈루루룩. 그러니까 차트에서는 해석이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세력주가 차트 해석이 쉽다니까요. 근데 단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렇게 고점 터트리고 했던 종목이 원래 이러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줄줄줄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박스권.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있다. 이게 뭔가 있다. 근데 박스권에 지금 약간 중반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 평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럼 차트적으로 되게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원래 같으면 이런 고점봉이 나오면은 그냥 쭉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삼성을 한번 보자요. 삼성전자. 이거 보면
이때 얼마야? 그때 코로나 시절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나오면 이렇게 줄줄줄 계속 흘러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수급주는 특히나 이게 반등을 못 줘요. 거기서 어느 시점에서 약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고점으로 팍 해서 대금 터트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단색 이렇게 갔다가 계단식 하락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끝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게 어느 그게 나오기 전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막 돌려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팍 하나 쏟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주가의 흐름이 평균적인 흐름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흐름을 정석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외국이나 기관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목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아주 비운의 종목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또 이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 있는 건데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인위적이다. 주가가. 그래서 1년 넘게 지금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박스권에서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셀트리온은 끼가 엄청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 서정진 회장 그 사람이 저기 은퇴했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가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주가에 대한 그 HLB 그쪽 그 양 어쩌고 그 사람 아니 진양권 회장하고 동들어서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 4대 종목이 이 주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 중에서 성공을 굉장히 한 회사이다 보니까 재무도 좋고 바이오의 대표적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닥을 이제 움직이기 때 셀트리온 형제가 대장이 돼갖고 움직인 경우가 많았는데 셀트리온이 그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진짜 이거 코스피였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차트도 인위적이다. 그럼 대금은 어떻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1.2조나 들어왔어요 이때. 왜 1.2조나 1.3조나 들어왔네. 딱히 기준봉은 아니거든요. 여기 딱히 크게 돈이 들어올 만한 요소는 없는데 그냥 요 들어왔던 게 여기 이날 많이 치고 빠지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 강한 종목인데 그래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 인위적이다. 근데 대금도 심심찮게 터지죠. 워낙에 저기 그 큰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수랑 연동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랑 저기 누구야 하이닉스는 지금 반등해서 쭉 올리고 있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근데 지수 끌어올리려면은 이런 종목들도 바이오도 그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 종목들 그 섹터를 올려야 지수가 더 끌어올려져요. 자사주도 요즘에 많이 커졌지만 금융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지수는 같다? 그러면은 순환매가 일어났을 때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 있는 그 저기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저번에 제가 누누이 소개시켜 드렸던 채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청와대로 여기 보면 제가 한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디였지? 요거 삼성 대표 요청에 요거거든요. 요 영상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영상들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주제입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일 텐데 여기에 그 약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실 약사 쪽에서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약사들이 선택을 하는데 오리지널 약을 많이 부과를 해서 건강보험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오리지널을 왜 처방하느냐 하니까 약간 그 약사들의 이득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나온 내용으로는 제가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마 그쪽 그 관계자인 걸로 아는데 시밀러라는 되게 좋은 우리나라 그 제네릭 복제약이 있는데 그거를 처방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선택을 안 한다. 그래서 그걸 공공에서 약간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골자로 기억을 해요. 저걸 기억하고 있는데 자사주 얘기 나오지 저 공공재료 그 시밀러로 가자는 재료가 나오지 차트는 이상하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셀트리온 걷어 걸리는 게 맞네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차트도 나쁘지 않아서 셀트리온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바닥이에요. 결론은 자리가 좋다. 충분히
하반기에서 그 자사주가 터지든 저 시밀러 재료가 터지든 시밀러 이제 행정 그 명령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검토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 들어가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식약처에서 미는 거는 약가를 좀 더 낮춰서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하자 그런 취지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일면 타당하단 말이에요. 물론 반발을 약사들한테 반발을 살 수 있어서 그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거 뉴스가 뜬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지금 찾아봤었는데 셀트리온은 항상 형제주인 얘를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봐야 돼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일단은 지금 자체는 안 좋아요. 바닥이에요. 근데 얘 성질이 그래요. 얘는 위로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오고 떨어질 때도 오지게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 어차피 똑같은 바닥이면 셀트리온 제약 10배, 20배 차이 나거든요. 체급이 20배 차이 나요. 셀트리온은 40조고 셀트리온 제약은 그 뭐야 지금 2.4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닥에 있는 셀트리온 제약 하시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 같은 걸 할 거면. 근데 이 재료가 일견 타당하다 생각하면은 거의 8, 90% 확률로 셀트리온보단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애들은 한번 뛰면 난리 나요. 그리고 여기 갭도 있네요. 갭도 못 채웠네. 갭은 한 1년 정도 있으면 거의 채워지는 그게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죠. 여기 또 87,000원까지 갈지 이런 것도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위주로 셀트리온을 위주로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한번 도전 관심 있으면 충분히 좋은 자리다. 나 저점이고 얘네들 만들어가는 상황이 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뭐 더 꼬꾸라질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긴 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고점에서 떨어져 맞아서 그렇고 어디지? 이런 거 보면 요런 데가 좋아 보이는 건데 이렇게 단기간으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돌려나가는 상황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없어서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누워 있는데 재료도 있고 차트는 상당히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게 수상하다.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지금 3개월째 기었어요. 셀트리온은 거의 1년째 1년 넘게 박스권 그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고. 근데 이게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데 얘는 중요한 건 얘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막 정책적으로 아니 정책은 또 그렇고 회사가 엄청 지금 공장도 늘리면서 약간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그 뭐냐 그 바이오의 TSMC가 되려고 엄청나게 물량을 지금 송도에 계속 제가 송도 자주 가잖아요. 송도 애기 때문에 그 곤충 잡으러 자주 가는데 맨날 그 공장 부지 지나다니거든요. 엄청 짓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박스권 만드는데 얘가 추세가 훨씬 좋아요. 추세가 좋아서 얘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근데 덩치는 또 74전화 돼가지고 커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비슷한 이슈로 움직인다 치면 회사 그 개별 이슈 말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아마 이쪽으로는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걸 연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찾은 게 이 미스트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이게 그 자사주 관련 내용에서는 그 자기 그 회사 비율에 비해서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요. 그리고 기간도 제일 가까워요. 기간도 가까워요. 심지어 이게 100억 원 해지 결정 이게 100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얘가 몇 조? 1000억대인가? 뭐야? 시가총액 2.4조네. 유스트홀딩스. 유통비율 관련이었나? 유통비율이 53%. 그래도 1조인데. 100억? 제가 봤던 공시하고 조금 다른데 미스트홀딩스가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종목이 이거는 조금 더 그 확인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뉴스는 저렇게 떴는데 여기 있다. 요거 보다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유 비율이 얘네가 높아요. 이게 10%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본 건데 셀트리온은 금액이 많아요. 금액이 1000조잖아요. 아니, 1000억이잖아요. 1000억. 이게 이게 그 콤마 바로 전이 억이거든요. 25억 이거는 그러면은 100 잠깐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되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덩치에 비해서는 좀 덜인데 얘는 덩치에 비해서 자사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 했는데
여기 보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 뉴스에 여기 있네. 아, 이거 한참 찾다가 어디 가는 거야 지금 했는데 사면을 보다가 이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알고 보니까 얘가 저기에요. 그 저기 뭐냐, 휠라 홀딩스예요. 휠라 홀딩스. 연결되는 게 휠라 홀딩스더라고요. 왜 미스터 홀딩스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휠라 홀딩스라고 뜨던데 모르겠네. 기업 공부 좀 더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자사주 관련으로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자사주 관련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테마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테마가 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한번 관심을 두고 한번 봐보자,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근데 이때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급주예요. 근데 테마에 엮일지 안 엮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한가 이런 거 전혀 못 가는 테마주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미스터 홀딩스도 받고, 여기 이제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으로 계속 찾아보니까 역시나 부국증권이 제일 좋아 보인다. 부국증권이 제일 좋아 보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상인 증권 얘도 괜찮네요. 그 덩치가 작은데 차트가 이쁘죠. 차트가 박스권 만들면서. 그래서 미래에셋도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도 엄청 좋은 거, 얘가 이런 거 관련으로는 대장인 것 같아요. 금리나 플러스 그 자사주 관련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이. 그래서 야, 수급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키움증권 워낙 일을 잘하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토스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단타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기 뭐냐, 단타가 돈이 되잖아요, 증권 입장에서는. 왜냐면 수수료가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스는 그냥 묻어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 해외 주식도 많이 하고. 근데 물론 토스도 아마 그 상장하면은 이런 거 엮여가지고 엄청 테마로 움직일 텐데, 비바 리퍼블리칸가? 그게 아직 상장 얘기가 없어갖고 조만간 상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증권주도 보면 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같은 자사주로 움직일 만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반응을 못 하고 있다. 그럼 뭔가 힘을 비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맥쿼리 인프라도 비슷해요. 얘도 자사주에 대한 그런데, 자사주는 모르겠고 얘가 그 배당에 굉장히 그 저기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하철 9호선이랑 저기 뭐냐, 우면산 터널 이런 거 하면서 민자 또 이거 정책이 꺼내 거시기 하지만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뭐 구촌인가 뭐 거기가 대표로 있었다던,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면산 수혜, 지하철 9호선 수혜 막 그런 거 얘기가 많았던 종목인데, 그래서 뭐 이때쯤 뭐 하여튼 배당 관련으로 굉장히 우량하긴 해요. 그래서 정치적 얘기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종목도 뭐 배당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그런 미국식 운영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각광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배당 관련 시즌 오면 항상 좀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커리 인프라까지 이거 보고 보다 보니까 우연히 현대차 찾다가 봤는데, 현대차도 이제 못 가고 있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이 현대사료 이게 원래 카나리와 바이오라고 했는데 정지돼 있어요. 그 갭 하한가 막 보내면서. 야, 근데 종목 봤는데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화려해 정말. 그래서 지금 이거 정지돼 있거든요. 그 기업 어쩌고. 근데 보니까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때 카나리와 바이오라면서 뭐 무슨 바이오 사업 하겠다고 막 작업 엄청 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버리고 현대사료로 돌아왔는데, 뭐 회사가 안 좋으니까 정지돼 있거든요. 근데 정지돼 있는데 매각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이거 아마 사모펀드가 줍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얘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5천원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여기가 갭 맞고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갭 맞고 떨어진 자리. 아, 빨리 그 영상 그만 찍고 저기 애랑 저기 어디 나가야 되는데 금방 정리하고 갈 거라서. 여긴가? 여기에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전에, 6개월도 아니네, 여기에 갭으로 하한가 맞더니만 맞고 떨어졌어. 그럼 보통 여기서 그냥 매수하는데 이러면 정지당했죠, 2달 만에. 그래서 이 종목이 상패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에도 재무가 안 좋았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변수로 놓고 싶은 게, 그냥 이 종목 원래 이렇게 쳤을 때부터, 이렇게 막 작업 칠 때부터
다들 조심하자 조심하자 하던 내용도 있어요. 차트에 많은 게 담겨 있어서 차트 공부하기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1, 2, 3, 4 T상? T상 후에 정지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T상 정지 예고 있었는데 T상이었잖아요. 이게 차트 얘기 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정지 때는 시장 분위기와 또 그 재료 어떤 거 갖다 붙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지 후에 원래 이렇게 날아가요. 두 번째 정지 조금 위험하죠. 그리고 이 고점 터트리면서 대금 터지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근데 진짜 이 종목은 개웃긴 게, 이 상황에서 와 여기서 이제 이거 사명 변경한다고 이때 정지됐을 거예요 막. 그리고 더 올린 다음에 이제 끝났구나, 종목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근데 여기서 쌍봉을 만들더라고요. 와 진짜 화려한 종목이야. 여기 15,000까지 다시 끌어올리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1,000원에서 1,000원도 안 되는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0배 17배 해먹고 그 자리를 또 올리고, 그런 종목이 또 화려하게 갔는데, 뭐 이런 잡설도 있었고. 자 하여튼 이런 그 재료면에서 그 자사주 관련과 바이오 시밀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책 그 관련 좀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좀 공부해 보시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필두로 쳐다보시고, 요 삼성 미스토 이런 것도 자사주 관련 내용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못 갔으니까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관련 준데 왜 못 가지 하는 거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그럼 얘도 할만 하겠는데 라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차트에는 세력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세력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있겠다 싶은 게 있는데, 얘는 좀 없어요. 얘는 그런 건 좀 없는데, 그냥 한번 얘는 매매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얘는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 다음을 위해서. 야, 이런 게 공부가 되겠거니. 시장 소외주란 거 마찬가지인데, 차트에 흔적은 없는데 뭔가 만들어 나간. 근데 뭐 지켜보면 알겠죠. 이거는 NXT 적이라서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NXT 종목이라 맞을 텐데, 아까 봤을 때 NXT 종목이었는데. 맞죠? 가능 종목이라 이런 거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주제는 그거. 두 번째 주제는 IT캠을 필두로. 자, 참 진짜 뭐 예언가라고 계속 뭐 자화자찬 가끔씩 하는데, 뭐죠 이거?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아니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저걸 봐야죠. 456으로 봐야죠. 아이씨, 또 지워졌네. 잠깐만요. 자, 딜라이 조정대를 딱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50 라인이에요. 50%. 고점 대비 50%. 아닌가? 40%인가? 이게 왜 안 뜨지 여기에? 40%인가? 아, 여긴 40%네. 그럼 50%부터 하거든요. 왜냐면 음봉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드리고. 그래서 50% 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 60%가 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아직 60%는 안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통 15% 정도? 이렇게. 한 15%? 뭐 이 정도 예상하고 그냥 한 반 정리하고 그냥 나오든가, 반 정리하고 좀 더 지켜보든가 하는 그런 식인 건데, 얘는 뭐 일단 봐야 되겠죠. 어쨌든 바이오가 뭐 생물화학법 이런 거 금리나 하면 당연히 바이오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약간 궁색해요. 재료는 궁색한데 생물보안법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차트로, 얘네들은 그냥 신규 상장들은 그냥 차트로 접근하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실패한 종목을 두 가지, 일단 실패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실패하고 있는 종목을 두 가지 찾았습니다. 얘랑, 여기 456도 돼 있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 놈은, 음봉으로 떨어진 놈은 50부터 해요. 50부터 50이 여기거든요. 근데 얘가 80% 가까이 온 것 같은데. 50. 아 잠깐만, 이건 오일선이네. 오일선이 헷갈려가지고. 50 대충 안 보이는데, 60 정도가 여기고 70, 뭐 최악의 경우 80까지도, 이렇게 80까지도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매수를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냥 평균값만 보자면 자 50에서 매수됐고 60에서 매수됐는데 그럼 평균 평단이 여기잖아요. 근데 그 시세를 못 줬어요. 여기서 전혀 못 줬죠. 내 평단은 여기인데 시세를 못 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70까지 다 왔어. 70까지. 그러면 3차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3차 매수가 들어가서 평단이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기 따지고 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지금 평단이 여기고 31,000원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여기를 넘는다는 게 넘어서 80% 라인에 거의 못 닿았네요. 거의 못 닿았는데 뭐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죠. 이게 80%가 그 16,000원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안 닿았다고 치자고요. 원칙적으로 해보고. 그럼 현재 여기 와 있어요. 23,000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대값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어요. 뭔 재료인지도 모르고 있고 재료를 좀 공부해 봐야 되는데 일단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신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대금은 없어요. 근데 대금 없이 야금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리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수상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 어쨌든 남들은 막 여기에 만약에 매물이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제일 많이 물려 있어요. 여기에 물려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여기에 이만큼 올라와도 매물대로 작용을 못 해요. 이미 누워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본절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무서워서 손절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대응을 못해. 그러면 내가 본전 오면 판다 이 전형적인 매물대의 심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한 요 라인 적어도 이 전고점 요 라인까지는 그런 매물대가 거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저항 압력이 약해요, 되게. 그러면 그냥 기대값을 보자면 현재 시점에서 기대값 그럼 한 요 정도? 이미 상방으로 40% 이상 열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더 떨어질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차트에서 그 실패한 종목 못 봤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 기간이 안 된 거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 가끔 보면 저 K3I라는 종목은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종목도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신규 상장주의 100%의 관점이 뭐냐면 얘네는 기술 상장 그 특례 상장인 경우 5년, 일반 상장인 경우 4년인데 코스닥은 대부분 요즘에 기술 상장 특례로 가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일단 그 상패나 정지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 있어요. 보호 예수 물량으로 해갖고 그 풀리는 그 저기 엑시트 그 압박은 있지만 그건 보통 6개월 안에 대부분 해소되거든요. IPO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보호 예수 기간도 끝난 상황이고 한 이기쯤 끝났겠죠. 한 6개월쯤 지나는 9월 이제 슬슬 끝나니까 이러는 것 같아. 보호 예수 물량이 끝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다 대부분 6개월 아니면 최악의 경우 1년인데 뭐 1년 사이에 뭐 보호 예수 물량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그래서 한 시점에선 좀 수상하다 돌려나가는 게. 그래서 LK캠이 IT캠은 같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캠이네. 똑같은 캠이에요. 그래서 LK캠이 상당히 지금 수상하고 좋아 보인다. 재료를 좀 더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관심 종목에 다룰게요. 근데 이 차트적으로 찾았다. 일단 뭔가 좀 이상한 수상한 놈을 찾았다. K3i 이 놈은 더 지독해요. 이 놈은 지금 자 이게 50라인일 거야. 아닌가? 이것도 40라인인가? 여기가 50라인이겠네요. 자, 50라인 상장하고 전혀 한 번도 반등을 주지 못했어. 5, 6, 7. 그 여기서 사줬죠? 반등 못 줬죠? 여기 사줬죠? 반등 못 줬죠? 70라인 샀어. 반등을 못 줬어요. 아직도. 쭉 가볼게요. 그럼 더 떨어져. 80라인이 아마 더 있을 텐데 얘 아마 80라인 못 온 거 아까 공부한 걸로는 80라인 못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은 온 적이 있어요. 본전이 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 7 사고 본전이 와준 적이 있고 80은 한 이쯤 될 거예요. 각도로 보면 이 정도인데 거기까지 안 왔으니까 본전은 와줬는데 거기서 다시 떨어져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고 있어요.
얘도 기고 있어요. K3i. K3i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어요. 특징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와, 또 인공지능, 요거. 글로벌 육성사업 주간기가, 또 여기 나왔죠, 여기. AI 묶었네요, AI. 근데 AI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저 채널 돌아가보면, 여기 채널 돌아가보면, 여기 최근에 했던 그 간담회 그거는 9월 17일자 간담회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 스타트업 그 간담회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막 대부분의 여기 이제 실황으로 다 보면 70명 정도 나오셨다는데 70명 정도 나오는데 다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진짜 정책만 풀리면은 정말 괜찮은 기업 많이 나오겠구나. 예전에도 막 블링크라든지 지금 뭐 달바 글로벌 막 이런 식으로 청년 사업가들이 우리나라가 수학을 사실상 수학 수준이 원래 그 저학년 수학 수준이 엄청 높은데 고등 수학이 이제 점점 떨어진다 하더라고. 자꾸 저기 의대로 막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에서 점점 밀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거 보다 보면 정책적으로 AI 쪽으로 그 청년 사업가들 스타트업들이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정부 정책은 AI 사업은 최대 저기 뭐냐 수건 사업 쪽으로 하고 밀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정책 지원을 계속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 AI 갖다 붙인 거 보니까 그렇게 심도 있게 파고드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테마는 제목에서 얼마나 강렬한 그걸 주냐 차이거든요. 내용은 둘째치고 근데 갑자기 글로벌 갖다 붙이고 뭐 수혜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붙이면은 그 상당히 반응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차트는 바닥을 기고 있어. 그런 모습. 그리고 매집의 흔적이 조금씩은 있어요. 무엇보다 바닥이었다는 점. 상장하고 단 한 번도 시세를 못 줬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일단 물론 상장하고 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 시초가를 언젠간 거의 와요. 언젠간 거의. 근데 물론 그거는 어느 세월에 되냐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재수없게 정지 먹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 바닥에서 돌리는 정도의 수준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값은 여기서 저기잖아요. 한 15% 정도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 46% 기대값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46% 5% 정도 기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찾아서 좀 들고 갈 상황이 되면은 사실 제가 원래 주식을 단타치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같으면 저는 그냥 엄청 열심히 일하면서 남는 돈 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좀 요것도 못 왔네. 갭도 지금 못 채웠네요. 여기도 있네. 여기 심지어 얘둔 갭도 있어 여기에. 요런 거는 데이터를 위해서라도 보시면 항상 체크해 놓고 틀리든 맞든 틀리면 틀린 대로 데이터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걸 매수해서 반드시 간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용어를 명시를 쓰는 이유는 갭은 반드시 메워지게 돼 있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강렬한 인식을 가지고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갭을 못 메꿨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 치면 여기에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 갭을 가지고. 근데 신규 상장주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차트에 뭔가 녹아져 있는 흔적이 적다 보니까 이런 갭이 뜨면은 접근하면 안 되긴 해요, 사실. 근데 신규 상장주들도 이런 갭이 떴으면 한번 참고해 보자. 이게 신규 상장주도 되는구나라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기대값이 여기까지 언젠가 올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값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 치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상방으로 81%가 열려 있다. 이런 기대값으로 관찰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언젠지는 모르니까. 그러기 위해서 매수를 해놔도 좋고 한 주 두 주 정찰병으로 공부용으로 아니면은 내가 공부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 저는 사실 이런 거 있으면은 비중이 한 10%는 실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 자리가 좋잖아요. 바닥이고 재료도 또 AI라고 묶어놨어 일단. 그러면 언제든지 저 AI 저런 재료 가지고 막 그 자세히 읽어보면 별로 어이없는데 제목만 보면은 AI 글로벌 진출 뭐 어쩌고 하면서 빵빵빵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뭐 IT캠 뭐 이거 뭐 재료 뭐 있습니까 이게? 금리나 수혜 뭐 얘만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생물보안법 반사이익? 이 생물보안법 뭐지? 공부 좀 해봤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뭐지 이거? 하여튼 미국에서 하는 미국 생물보안법 반사이익이잖아요. 이거 자극적이잖아요. 제목이 미국 생물보안법 미국의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테마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관련으로 무슨 종목들이 따라 붙었는지 어제 제가 밤 11시 반까지 일하고 또 잡설이지만 일산에서 자전거 타고 52km를 그 비포구에서 자전거 타고 뚫고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갖고 어제 바로 잠들었는데 밤에 올릴 거를 그 새벽에 차트보다 잠들었는데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상 올리고 하는데 하여튼 IT캠 그리고 하여튼 이러고 S2더 뭐 이런 종목도 지금 도지가 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 뭐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그냥 이런 거 보면 돼요.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피 전에 얘기했던 그래피 얘도 지금 전혀 반등을 못 줘가지고 봐야 됩니다. 얘는 50% 라인도 아직 안 오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고 그리고 누구야? 저번에 있던 아우토 크립토 뭐 이런 얘도 이제 반등 주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슬슬 뭔가 할 수도 있거든요. 뭐야 이 신주 인수 이런 이 공시 나오는 거는 조금 잘 보시고 신주 인수권인가 보니까 12 했던 거를 이제 저기 시장에 풀려는 것 같아요. 발행한 거 보니까 99억 99억도 아니고 뭐야 9천 1억밖에 안 되네. 이거 뭐야 이거 1억밖에 안 되네요. 시가총액 1481억인데 1억 풀렸다고 하면 1억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줬다 시세를 전혀. 그래서 50라인 60라인 사줬는데 시세를 못 줬다. 그러니까 현재 제일 좋아 보이는 거 LK캠 그 다음에 K3i 그 다음에 아우토 크립토. 근데 얘가 아우토 크립토가 또 약간 차량 관련 보안 약간 살짝 엮여 있긴 하더라고요. 차량 관련 차량 보안인가 뭐 그거 살짝 엮여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 점. 자 그리고 뭐 흑자 전환 뉴스도 있고 아우토 크립토 흑자 전환 뭐 뉴스 어쩌고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아니구나. 흑자 전환이 아니고 맞네. SDV 시대의 핵심 로열티로 흑자 전환할까? SDV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기업 공부를 해볼 때는 요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생소한 용어. 이런 게 나중에 이렇게 뭔가 시류에 맞으면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 이름은 막 저거 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조만간 메타버스 얘기도 할 텐데, 하여튼 이 보안, 자동차 보안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안이 좀 난리잖아요. 그래서 보안 관련 내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세 종목 IT캠은 갔잖아요. IT캠 갔으니까 못 간 놈들 위주로 보면 그런 놈들도 또 따라갈 만 하지 않나. 아이토 크립토 일단 제일 좋은 거 보아 보이는 거 LK캠, K3i, 아우토 크립토 뭐 이 정도 보면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세요. 대한조선도 제가 계속 뭐 어쩌고 했는데 지금 조선주가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HJ중공업 보시면 얘도 지금 엄청 내리고 있잖아요. 보면 뭐야 끌어올렸네. 강하다 보니까 이놈 끌어올렸네. 사문봉 이렇게 딱 여기까지 제가 한시인가 이렇게 봤을 때 막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들어온 놈들이야. 한시는 아니구나. 하여튼 오전에 봤을 때 엄청 내리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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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물론 사람들은 욕하겠지. 여기서 저점이라 그랬는데 막 한 거 보고 그랬는데 좋아 더 좋다 더 좋다 더 내려라 더 내려라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나도 한번 사보게 이러고 있었는데 또 아래 꼬리다 끌어올렸네. 한 3원봉 나오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런 종목이. 그리고 이런 자리 기다리다 보면 또 아래 꼬리 이렇게 크게 달았잖아요. 그러면 반전 못하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럼 이런 자리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이런 자리에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뭐 또 딴 데로 샜는데, 그런 점에서 대한조선 괜히 또 막 걱정돼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저거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전에도 살짝살짝, 이때도 제가 살짝 그 뉴로핏하고 요거 뭐지? 뉴큐존 요거 두 개, 뉴에나이도 좋은 종목이지. 뉴에나이도 아직 많이 못 갔으니까 뉴에나이까지 후보군으로 뉴에나이. 그러니까 뉴로핏, 뉴큐존 이런데 전에 제가 이때 보면서 살짝살짝 다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얘네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시세 쌌단 말이에요. 23%나 쌌잖아요. 여기서 사지고 이렇게 쌌잖아요. 물론 얘는 이제 애매해서 40부터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음봉 뛰고 막 고점 돌파 못했네. 그럼 50%에 사주고 60%에 사주고 지금 평단이 여기잖아요. 그럼 얘 이때쯤에 저가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상방으로 23%나 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뉴키즈원도 정부 정책 그 뭐냐 저출산 정책주라서 정부 정책이 같이 가니까 아직 시세를 제대로 주진 못한 것 같아요. 얘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은 실패가 거의 없다. 단지 문제 실패라고 하면 인내심의 문제, 기간의 문제예요. 기간 언제 갈지 언제 싸줄지 몰라서 그게 문제인 건데, 그러다 보면 IT캠처럼 뭐 반응이 있었을 때 한두 달 만에 바로 쏘는 놈도 있어요. 그런 놈들 되게 많잖아요. 또 보면 뭐 있더라, 제가 바닥에서 돌린 놈들, 뭐 에드포로스 얘도 이제 돌려 나가고 있고, 얘도 괜찮네. 뭐 하여튼 얘는 뭐 아직 저 안 온 것 같고, 프로티나 그래 이런 애들 이렇게 바로 돌린 애들 이럴 수 있어요. 도인시스 얘도 아직 못 갔네. 얘도 많이 못 갔네. 얘는 근데 사지고 바로 21%나 싸줬었네. 20 몇 프로 쌌네. 바로 이렇게 바로 쏟는 애들 있다니까요. 50% 라인 정확하게 딱 찍고 바로 싸지잖아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얘는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50% 라인에서 하여튼 그런 거 디테일은 더 자세히 다룰 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실패하지 않는 매매다. 얘는 막 끼가 엄청 좋아요. 456에서 계속 반등 줘요. 계속 그런 것처럼.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LK캠, K3, 아우토크립토, 뭐 그래피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뉴에나이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런 식으로 있다. 얘도 아직 7%밖에 못 사가지고 기대값은 여기 31,000원 이 정도거든요. 그럼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데이터로 뽑아서 수년간 막 몇백 종목 돌리면서 냈던 통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갭을 메꾸긴 했네요. 갭도 메꿨죠. 갭도 요번에 한번 메꿨었네. 그래서 차트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의 얘기 다시 해봤고, 신규 상장주의 디테일은 좀 더 다룰 수 있는데,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이미 43분인데 두 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장기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둘 다 중장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리면 1년도 걸리고, 이것도 1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에 언제 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내심 있고 안전빵인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 안전빵인 거. 필살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제 필살기거든요. 요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얘는 안전마진이 여기에요. 여기 2,000원. 이거 스펙 공부 좀 해보세요. 스펙도 개사기에 진짜 좋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몇 프로입니까? 이거 몇 프로야 이거?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삼성 스펙이 이러고 있다는 게 조금 어이없는데. 원래 삼성 스펙들은 원래 다 날아가는데 한 1%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2,000원이 왜 중요하냐면 스펙주들은 2,000원,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년 지나면 36개월 지나면 상패되거든요. 자동 상패.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주냐면 2,000원 원금 보장해주고 플러스 매해 얘네가 정해놓은 이자율이 있어요. 그때 고정금리에 비교해서 같이 책정하는 건데, 뭐 연 3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스펙도 따로 이따 영상 만들어서 따로 해야겠다. 아무튼 2,000원 무조건 보장받고 이자도 받는다. 이거 하여튼 적금이에요. 3년짜리 적금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5%씩 막 중간중간 쌓여 종목이. 그래서 그 점의 스펙은
그 전에 계속 아껴두고 있었는데 뭐 요즘 얘네들이 심심해하니까 다 아무도 관심 없어서 한번 풀어도 될 것 같아. 이거 다뤄줘봤자 조회수 아예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개사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승률 100%예요. 왜냐면 100%가 보장돼 있어. 2,000원이 무조건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찾아봤는데 단 한 번도 2,000원을 안 준 적이 없어요. 상패됐을 때. 근데 상장되면 그에 비중하는 또 주식을 주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상장되면 이득이지. 거의 이득이에요, 거의. 무조건은 아니고. 근데 그때 상장 나 안 할래 하고 돈 받고 나가도 돼요. 그런 식으로 워런 버핏이면은 주식 투자했으면은 제일 좋아할 거였어. 그래서 여기 1975원에 샀으면 100% 수익률이죠. 100%. 몇 프로가 수익률을 날지 몰라도 승률이 100%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스펙은 좀 더 나중에 알려드리고, 장이 좋으면 나중에 스펙주들도 미쳐 날뛸 때 있어요. 한 1년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공부해보세요. 주말에 한번 해가지고 공부해보시면 되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는 건 이 채널 꾸준히 보시라. 디테일하게 파면 더 좋고, 꾸준히 보면 대통령이 머리에 띵 하면서 그거 괜찮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진짜 빠르게 이번 되게 빠르게 적이 됩니다. 덩치가 크지 않으면. 그 DGP가 그랬죠. DGP 저렇게 DGP는 또 여기 보시면 DGP 영상 빨리 끊어야 되는데, DGP는 이거 제로 띄우고 그 다음날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떴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막 1억씩 하는 매매자 아니면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또 괜찮고 놓치면 안 돼. 제3자 유상증자까지 떠가지고 이렇게 제3자 유상증자 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원래 있었네. 원래 있었는데 그 정정한 거네요. 어쨌든 뭐 그런 점도 부각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로보티즈 뭐 제3자 로보티즈는 아니고 HJ중공업 생각해보니까 걔도 제3자 유상증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얘도 근데 이런 놈들이 크게 간다. 저 80억이지만 다음에 300억 이상 쌌잖아요. 그리고 아직 바닥이고, 이거는 이제 관심 종목이 다룰 거지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이거 이 채널에 보면 정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게 너무 많이 나와. 너무. 그리고 바로바로 반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AI, 바이오 뭐 관련 등등, 그리고 자사주. 그러면 띵 하고 찾아보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그려가고 있네. 이상한데? 그러면 더 관심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못해도 공부를 하는 거죠. 다음 해를 위해서. 제가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